2월 6일 일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일단 코스피 보시죠. 우리 장은 설날 연휴로 인해서 목요일 금요일만 장이 열렸고요.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 그 전 금요일 상승 효과를 계속 이어받아서 3일 연속 상승하면서 양봉을 만들면서 마무리가 됐죠. 코스닥도 같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2일, 3일, 목요일, 금요일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감되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들 월봉 잠깐 보시면 우리가 월봉을 보면 2018년이죠. 여기가 한 2018년 1월, 2월 경이었던 고점이었던 이 언덕을 지지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여기까지 내려온다. 우리가 솔직히 3,000 넘어가고 3,300 갈 때 설마 여기까지 내려오겠나 했지만 결국은 내려와서 찍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더블 딥이 될지 더블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계속해서 1, 2, 3 파동을 만들면서 상승을 할지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그림 지켜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3050, 한 3040에서 3050 요런 정도 수준까지는 어찌됐든 가봐야 되지 않겠나. 구름은 좀 넘어가야 좀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원래 주식이라는 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 생업에 종사해야죠. 자, 지금까지는 한 21%? 정확한 건 아니죠. 그냥 대충 그려본 거니까. 고점 대비, 고점이 작년 한 6월 28일 고점 대비 한 21% 정도, 148개봉 21% 정도 고점에서 하락을 했죠. 한 20%. 저는 한 25% 해외 주식 할 때도 그런 얘기 하지만 25% 정도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더 올랐으니까 거의 2591보다는 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20%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내려오면 다시 또 올라가고 너무 그러니까 꼭지에서 사서 바닥에서 파는 그런 것만 하지 않으시면 되겠죠. 꼭지에서 샀는데 중간에 손절을 잘 하셨으면 바닥에서 사시는 거고요. 이래서 이제 어떤 현금 비중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종목을 살 수 있다.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다시 이제 물량을 채울 수 있을 테니까 훨씬 떨어지기를 바라시겠죠.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면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좀 초조하시고 그러겠지만 기다려야죠. 손절 타이밍을 놓쳤다면 기다릴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 금요일 오전에 잠시 상승했다가 11시까지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게 이제 미장의 효과겠죠. 아마존 어떤 실적 발표를 해서 다시 또 탄력받고 쭉쭉쭉쭉 올라가는 형태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닥도 쭉쭉쭉쭉 올라가는 형태로 마무리됐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를 좀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다음 은행주, 그다음 게임,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정도 봅시다. 지금 뚜렷하게 뭐가 대장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치고 막 달려가는 그런 종목들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닥도 그런 종목이 보인다고 해도 우리 코스피 자체가 지금 너무 아래쪽으로 빠져 있다 보니 하프라인, 그러니까 20선이죠. 20선 아래에 빠져 있고, 구름 아래에 빠져 있고, 기준선 아래에 빠져 있고, 단수이동 평균선 아래에 이렇게 좀 다 내려와 있다 보니까 솔직히 상승 추세가 아니라서 선뜻 손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가 매수를 이렇게 좀 분할로 하시는 분들만, 저희 전략주 이제 기와과거처럼 분할로 천천히 매수하는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좀 선뜻 매수가 쉽게 소위 나가지 않아서 그냥 뭐 쳐다만 보고 있다. 이렇게 잘 안 보죠 요새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 특히나 국내장은 점심시간 살짝 보고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주식 잠시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도 오전에 좀 장 초반에 좀 하락을 했다가 장 후반에 들어 올렸는데요. 장 마지막에 다시 좀 하락을 보여줍니다. 나스닥도 플러스 1.58 정도로 끝나긴 했지만 장 후반에 좀 많이 밀렸어요. S&P도 꽤 밀리죠. 이래서 월요일 흐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국내 주식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도 약간 눈치 보기 장세인 것 같고요. 뭐 실적 장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쏠림 그냥 사거나 그냥 파는 어떤 패닉 바이 패닉 바잉 패닉 셀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자, 뒤에 카나리아 지수는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뭐 보유보다는 공격 자산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약간 수비형이거나 현금 보유 쪽이 좀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죠. 모멘텀 스코어는 뭐 VAA나 뭐 가속 듀얼 모멘텀이나 다 마이너스라서 굳이 주식을 우리가 사서 보유해야 되나, 채권 주식을 사서 보유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주식들을 처분하는 거는 조금 뭐 아무래도 스파이가 아직은 20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홀드할 수는 있지만 새로 뭐 뭔가를 사는 거 자체는 좀 안전한 쪽에 뭐 좀 버텨보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시죠. 달러 인덱스는 1200원 선 많이 높아졌죠. 1200원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덱스 자체는 뭐 95, 96 계속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유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좀 문제인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유가 때문에도 더 가속화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FOMC의 어떤 금리 인상의 어떤 시기라든지 빈도수가 좀 더 늘 수도 있지 않겠나는 걱정. 또 우크라이나도 좀 문제고요. 올림픽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주들 뭐 스폰서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어떤 중국 이슈가 좀 생기지 않겠나. 뭐 부동산이라든지 오미크론 안 좋은 쪽의 뉴스들이 더 흘러나올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유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에너지 관련주 살펴보시고 석유화학을 안 좋겠죠. 유가 급등하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수소 이런 쪽 반대급부로 조금 많이 가격이 낮은 종목들이 있다면 조금씩 우리가 매수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카메라, 뭐 XR, 자동차, VR, XR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메타버스 이런 쪽도 좀 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뭐 진단 키트 이슈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사재기도 생기는 것 같고 이런데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아무래도 한 번쯤은 쳐다보시는 게 좋겠죠. 리오프닝이 금요일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자체를 이제 풍토병으로 감기처럼 뭐 치료제도 들어오고 뭐 치사율도 떨어지고 이렇다 그러면 좀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리오프닝주가 좀 뜨고 있는데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전 개인적으로 식음료 참 압니다. 식품 음식값이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식음료 쪽을 조금 보고 싶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도 좀 이제는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국채 금리는 1.9 뭐 꽤 많이 올라갔죠. 꽤 많이 올라가서 2% 정도까지 곧 갈 것 같고요. 빅스 지수는 아무래도 이제 30을 넘어가면 다시 가라앉고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주가가 상승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심하죠. 변동성이 좀 심하기는 합니다. 다음 주도 또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겠고 지금 23이면 좀 스테이블해졌지만
30을 깨고 올라간 게 몇 번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늘 동영상을 한 번에 다 끝내고 싶은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 걸 표현하는, 표현 잘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유튜버들 중에. 그런 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이유 자체가 뭐 나름 일기 쓰듯이 정리한다, 뭐 제 채널에 누군가 뭐 구독자 수가 늘고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는 그냥 내가 한번 다시 정리한다. 남들이 제 걸 누가 듣겠습니까? 뭐 저 아는 사람 몇 명 듣고 있겠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방송을 하는 거니까 너무 제 이야기에 너무 집중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요.